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 파6하고 파7을 풀어볼 건데, 자, 그 모의고사 11회, 11회 파6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ABCD를 봤어. ABCD를 봤더니 무슨 문제? 어휘 문제. 자, 어휘 문제는 어떻게 푼다라고 얘기했느냐? 자, 위아래 답의 근거를 보고 들어간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앞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sorry가 떴고요. 자, your offer를 그러면 accept 했는데 sorry는 아니겠지. 그치? 그리고 offer를 자, 어떻게 해요? raise 끌어올려요? 그것도 아닐 것이고 very interested job offer를 받아서 very interested 했는데 but 하면서 fit better 그러니까 another가 better하다. 그러면 니네 job offer를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decline이 되더라. 어휘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푼다? 자, 하나씩 넣고 해석하고 있지 말고 위아래 내용을 연결하면서 문제를 푼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52번 ABCD를 봤어요. 또 어휘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들이 다 어휘 문제네요. 근데 51번은 어디 갔나? 아, 51번 건너뛰었군요. 여기 있다. 자, 51번 풀고 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무슨 문제? 자, 관계대명사 문제네요. 자,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in that은 접속사죠. because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을 이끄는 그런 애가 될 수 있고 관계대명사나 얘네들은 뭘 이끌어요? 그렇죠. 아니면 명사절을 이끄는 애가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 보니까 consideration, after 가로 열고 자, consideration 한 끝에 I accepted another offer를 받았다.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나왔네. 그러면 명사 뒤에 이렇게 밑줄이 있어. 자, 이게 만약에 동사 뒤에 밑줄이 있으면 명사절. 자, 목적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너는 좀 빠져봐 이제. 명사 뒤에 밑줄이 있어. 그러면 얘는 형용사절. 형용사절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 자, 형용사절이라는 건 관계대명사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명사절은 오늘 아니란 얘기고 오늘 무슨 절이란 얘기야? 관계대명사절인데 자, 뒤에 뭐가 없네?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일단 너 좀 빠져봐. 그리고 너도 좀 빠져봐.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what은 무엇을 받을 수 없어? 앞에 선행사를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남은 게 뭐야? 이제 남은 게 whic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답 which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맨 처음에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제일 먼저 ABCD를 봤고요. ABCD를 보면서 어라 너 혼자 D 너 혼자 부사절이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사절은 앞에 문장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ABC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관계대명사 아니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니 동사 뒷자리일까 명사 뒷자리일까 이런 걸 찾았죠. 그러면서 명사 뒷자리야 명사 뒷자리면 관계대명사. 그러면서 주격 뭐 이런 걸 쭉 찾아 들어가는. 즉 나한테 답을 가져갈 게 아니라 나한테 무엇을 가져가야 된다? 생각의 순서.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뜨고 시선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 어떻게 움직이더라. 자, 이런 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52번 다시 뭘로 왔어? 다시 동사 어휘 문제로 왔죠. 맞죠? 네. 그러면서 ABCD를 한번 보셨어요. 자, C하고 D가 많이 보였던 애죠. C하고 D가. 역대 토익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애는 C하고 D가 많이 나왔어요. 쟤네들이 반대한 건 아시죠? 자, deteriorate, 나쁜 걸 더 나쁘게, 더 악화시키는 거고 얘는 좋게 만드는, 완화시키는 거고 얘랑 얘는 보기에 왜 같이 다녀? 반대가 되는 단어니까 같이 다니죠. 자, 그러면서 웨이버가 보이네요. 자, 보시면 웨이버란 단어 본 적 있으세요? 자, 이 단어 앞으로도 출제 비중이 상당히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I truly hope that my rejection. 자, 뭘 희망해요? my rejection이 does not cause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자, I would not 뭐 하지 않을 것이다. apply again when I seek another job in the future.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제 또 잡을 구할 때 또 이렇게 다시 어플라이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쓰면 되잖아. 그냥 I would not apply again. 그냥 이러면 되잖아. 뭘 갖다 자꾸 집어넣겠다 그래. 그렇죠? 자, 웨이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신경 쓰셔 보셔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했던 말을 철회해야 한다든가 말을 번복한다든가 아니면 약속 같은 거를 깬다든가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계약서 아니면 어떤 선서문 아니면 약정서 이런 데다가 사인할 때 내가 했던 말을 번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자, 웨이버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죠. 그래서 요 단어가 오늘 자, 답이 되는데 어떤 약속의 개념이 되는 거죠.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단어는 사실은 출제 횟수는 1회밖에는 되지 않고요. 그것도 꽤 됐어요. 출제 연도가 2007년도쯤, 그러니까 중반쯤. 그래서 이제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차라리 C하고 D를 좀 더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BCD를 보시면요. 일단 어휘 문제고요. 어휘 문제는 어떻다고? 위아래 내용을 보면서 풀어야지 하나씩 넣고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나저나 자, 트랜스퍼는 아니겠지? 왜 트랜스퍼는 아닐까? 트랜스퍼는 A to B라고 해서 보통 이동의 방향, to를 데리고 와야 돼요. 자, 하이어링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여기 same office. same office라고 한다는 건 원래 쓰던 오피스를 계속 쓴다는 얘기죠. 그쵸? 그나저나 begin이에요. 그러면은 retirement는 아닐 것이고요. 승진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으로 승진했을까요?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승진을 해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면서 ABCD를 보셨어요. CJ 문제네. 그러면 자, CJ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파식스만의 고유한 특징이 뭡니까? 단독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를 아무리 넣고 해석하고 있어도 답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특이한 사항은 자, as a president로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자, 본동사가 없네. 그러니까 너 좀 빠져봐. 본동사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태? 자, 밑줄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들어와야 되죠. 그쵸? 수동 안 돼. 2개 남았네. 자, 그럼 얘를 보면서 단독으로 풀 생각을 하지 말고 얘도 위아래를 읽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얘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을 때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해서 뭐가 된 거야?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예전에 시니어 디렉터로 일했던 건 과거고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일하는 건 앞으로 미래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will 뭐가 됩니까? oversee, 감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86는 사실은 이게 문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시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지만 팝5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을 갖고 들어오게 되죠. 팝5하고는 어떤 다른 점을 갖고 있어요? 팝5도 문법 있고 어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제 있고 다 물어보죠. 전치사 접사. 하지만 이 팝5랑 풀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위아래 내용을 안고 들어온다. 근데 그거 당연한 거잖아. 팝5는 1.5줄이에요. 1.5줄이 다 140개가 다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위아래를 보실 필요가 없지만 팝6 같은 경우에는 한 문서 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5가 1.5줄이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6에서 이걸 줄 땐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다르니까 어떤 건 한 줄만 주고 어떤 건 문서를 전부 다 주는 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다 주는 문제들은 문서를 최대한 다 이용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한 문제네요. 파5에서나 물어볼 만한 자, 수사 앞에 나오는 부사 너무 많이 해서 또 쓰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숫자 앞에 나오는 부사 최대 출제는 approximately 그 다음에 more than 20 years 20년 이상 얘네 두 개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 그렇지만 예전에 많이 출제했던 애를 보면 nearly 그 다음에 almost 얘네가 과거에 많이 출제됐고 그러고 네 개를 일단 뺐어. 네 개를 빼고 나니까 주의해야 되네. about, around, over. 다시요. about, around, over. 얘네 세 개는 원래는 전치사야. 그러나 숫자 앞에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총 몇 개를 불러드렸어요? 7개를 불러드렸죠? 7개 중에 오늘의 답은 about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독해를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자 독해를 한번 풀어보는데 잠시만요. 뒤에 파6 또 하나 있나 보고 자 그럼 파7만 남았군요. 자 파7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74, 75 이렇게 3개짜리 문제예요. 76번까지.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강의하기는 힘이 드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교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피시고요. 실전 모의고사 11회 파7입니다. 174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뭘 들어갈 건데요? 문제 분석해야죠. 문제 분석 갑시다. 목적을 묻는 문제는 주로 앞부분에 답이 있다. 점 2줄 정도. ask for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advice, change, temporary assignment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일을 주거나 배정한 걸 얘기하는 거죠. transfer, 이전, 전근. 75, 커런트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커런트는 답이 앞쪽에 있겠네요. 왜? will은 끝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두 줄에 이제 74번 답이 있고 그 다음 두 줄을 보면서 뭘 찾아야겠니? 커런트를 찾아야 되겠네. A, B, C, D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6, benefit 동그라미 치시고요. not question이에요. not 동그라미 치세요. benefit, 각종 혜택. 자, 각종 혜택은 답이 하단부에 있다. 그러니까 끝에 두 줄을 읽으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답을 찾아야겠다. 자, 이렇게 문제 분석을 끝내놓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바로 이제 적용을 들어가셔야죠. 처음 두 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I'm very pleased 필요 없고요. confirm 필요 없고. 자, project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서 company 그랬습니다. 3년짜리 프로젝트네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란 단어가 ABCD에 있어야 되는데 A, advice 치워, B, change 치워, C 거기에 보니까 temporarly는 여기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3년을 의미하는 거고 assignment는 자 여기서 뭐하고 동의어가 되어 있습니까? assignment, work, project, task 이런 애들 여기서 동의어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assignment, task, project, work 이런 것들을 여기서 동의어로 잡아주면서 여기서 assignment는 배정이라는 뜻보다는 맡은 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숙제 같은 거 나와줄 때도 assignment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그러면 175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current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읽자. installing, repairing 그건 you will에 걸린 거예요. will은 필요 없어. 자 you will directly report to will 필요 없어. current 찾아와. 그러면 your international project 필요 없고 그러면서 어디에 나왔어? your current position senior technician 거기에다 75라고 써. 오늘의 답이죠. 자 76번은 거의 뭐 거저가겠네요. 한 줄밖에 안 남았으니까. benefit 찾으면서 not question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not은 뭐가 됩니까? 속어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 충분히 하셨으니까 들어가서 A, B, C, D를 찾으러 들어가겠습니다. benefit 어디 있습니까?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네요. benefit 동그라미 치시고요. current position 됐고요. extra bonus 거기에다 C라고 쓸게. 아 잘려 있구나. 여러분들은 안 잘려 있죠? 붙어 있죠? 밑에 또 있네. in addition 하면서 또 나오네요. 여기서 eligible to 자 company dormitory 이게 뭔데? 밑줄 치세요. 자, 도미토리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레지던스죠. 레지던스가 뭔데? 거주하는 곳이죠. 그러면서 브랜치 오피스 필요 없고 free plane ticket 공짜 비행기표. 그래서 답은 여기에는 뭐라고 쓸 거야? B라고 써야 되겠네. 그럼 네가 못 찾은 건 뭐야? 네가 못 찾은 건 resort facility를 못 찾았네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D가 되더라. 제게 잘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자, 처음 두 줄에 74 답이 있었고요. 정중앙에 커런트 끼고 75번 답이 있었고요. 중앙에서 하단부 사이로 베네핏을 끼고 76번 답이 있었는데 이 not question은 하나하나 노가다죠. 일일이 잘 찾아서 꼼꼼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분류하고 그래서 오답을 제끼고 정답을 남기는 이렇게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몇 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만 더 풀어볼까? 60번에서 61번 하나만 더 풀어보고 더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60번 문제 보시면요. 이메일을 쓴 목적 처음 두 줄에 답이 있겠죠. 자, 그러면서 ABCD 한번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얘기 나오고 스페셜 프로젝트, 볼런티어, 딜레이. 자, 61번 문제 보시면요. 리퀘스트 요구사항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중에서 하단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ABCD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처음 두 줄 읽고 160번 답 찾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o inform 알립니다. 직원들에게 closed renovation. 리노베이션이 ABCD에 있는 단어 중에 뭐랑 동의어입니까? ABCD에 있는 단어 중에 그렇죠. 리모델링과 동의어죠. 따라서 오늘의 답은 A가 되겠네요. 자, 이제 두 줄 더 읽을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61번을 생각하면서. 61번이 뭐였는데요? 리퀘스트 요구사항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을 보니까 딱 걸리죠? We request 동그라미 치세요. 자, 세 번째 줄에 we request 동그라미 치시고 161번이라고 적으시고요. 거기에 답이 딱 걸려 있겠죠? 그래서 employee report to work. 자, 센터 오피스에서 자, 오피스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답이 ABCD를 보시면 work from home 이건 재택근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take time off 쉬어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쉬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컴퓨터 트레이닝, 세미나, 뭐 트레이닝, 워크숍 이런 단어 없었고요. 그런데 답은 different location. 자, 그러면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읽은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 읽은 내용은 뭐야 지금? 구체적으로 work at call center office 구체적으로 사무실 이름이 나왔지만 답은 어떻다? 답은 포괄적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답 different location이 오늘의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더블 패시지를 가볍게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책을 갖고 올 걸 차라리 그죠? 저는 이제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또 잘리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책으로 보시니까 깔끔하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더블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저랑 뭘 하십니까? 문제 분석을 먼저 하실 거죠? 그래서 186번부터 190번까지 문제 분석만 쫙 한번 흘러가고 그리고 본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186번 What is mentioned about the hotel?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가 독해할 때 있잖아. 내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대부분 보면 답이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186번은 여기 걸렸을 거고 190번은 여기 걸렸을 거고 187번이 이쯤 자 188번 189번 그랬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187번에서 189번 사이에는 뭐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1 플러스 2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186번을 보시면 1차적인 위치는 일단 첫 번째 문서 상단부가 되겠고요. 187번 같은 경우 리퀘스트 요구사항이죠. 당연히 첫 번째 문서 하단부에 답이 있겠죠. 근데 188번 그랬어요. 모레가 질문을 했다 이거야. 뭐에 대해서 질문을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inquire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거는 이제 위치가 애매하죠. 그죠? 네, 물음표 한번 찍어주시고요. 189번 What type of room friends가 stay 했냐. friends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는 이제 두 번째 문서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190번 not question 그랬습니다. not question 있고 이메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서가 이메일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190번 문제는 두 번째 문서 하단부를 뒤지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어떻게 뒤져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시고요. 자, 이제 186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호텔에서 하시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은 광고예요. 자, ABCD 먼저 보시고요. Historic 밑줄, Modern 밑줄, New Management 밑줄, Renovated. 자, 처음 두 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 처음 두 줄. 자, 가면요. Come Experience 하면서 호텔 나와요. 자, 호텔이 나오면서 Received Loyal Customer 됐고요. Equipped Modern 여기 나왔네요.
따라서 186이라고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우리 예상대로 첫 번째 지문의 앞쪽에서 186번 답이 딱 떨어지죠. 더 읽어보면 안 돼요? 더 읽어보면 오히려 답이 산으로 가요. 토익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오답은 본문 중에서. 그러니까 읽다 보면 앞부분을 읽으면 답이 A 같은데 중간을 읽으면 C 같고 끝을 읽으면 D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위치에 맞게 가능한 한 읽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187번 시선 한번 다시 갔다가 돌아올게요. 자, 갔다가 돌아오시면 리퀘스트였죠. ABCD 보시고요. 4명 게스트. 그 다음에 furnished, 그 다음에 additional bed, 그 다음에 street view, 거리가 보이는. 자, 이제 리퀘스트로 가보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첫 번째 지문의 하단부를 가도 뭐가 안 나와요? 미스터 모레가 안 나와요. 자, 이 사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거기에 사람 이름이 안 나와 버리면 이 문제는 못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서로 가서 자, 미스터 모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미스터야, 미스야? 미스터.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서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I have been attempting modify my reservation.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예약을. 자,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My booking 그러면서 테라스를 원한다. 자, 그래서요. 더 올라가야지 또 왜? 전형적인 1 플러스 2 문제가 되겠죠. 올라가서 테라스를 찾아. 테라스를 찾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mparable 됐고요. 그러면서 facing 직면하고 있어요. 무엇을? all the action on the street 그랬습니다. 그럼 테라스의 특징이 뭐야? 스트리트를 볼 수 마주하고 있다. 페이스하고 있다. 이게 되니까 오늘 답은 D가 되는 거죠. 187번의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1 플러스 2 문제였어요. 그 대신에 문제를 최대한 이용하셨어야 돼요. 역시 우리 예상대로 첫 번째 지문 하단부에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람의 이름 또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지문에 갔다가 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188번 사람 이름. 이 사람이 문의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서겠네. 아까는 위치를 물음표로 찍어놨었는데 이렇게 좁혀 들어오다 보니까 위치가 잡히죠? 왜? 이 사람 이름은 두 번째 문서에만 답이 있으니까. 자, 무엇을 문의했느냐? check out time, 그 다음에 price, 반가격, availability, vegetarian option. 그러니까 이게 vegetarian, 글쎄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개인 경험은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호텔에서 근무했을 때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정말 베지테리안이 많다는 거. 보통 제가 느낀 모르겠어요. 하얏트급이면은 이제 아무래도 부자들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3명 중에 1명은 베지테리안이고 제가 2001년도에 있었는데 2001년도에 이미 베지테리안 메뉴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면 메뉴가 몇 종류가 나와요. 근데 베지테리안이 타고나게 베지테리안이라기보다는 미국의 3대 질병 중에 하나가 비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지테리안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든지 많이 먹으면 쪄요. 네, 고기든 밥이든 야채든 많이 먹으면 찌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드레싱하면 열량이 엄청난데 어쨌든 우리는 이 베지테리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데 토익 시험에는 이 베지테리안이라든지 짐, 체육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엑서사이즈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더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3대 질병, 비만 그거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줘요. 엑서사이즈, 짐 이런 거 나오고 베지테리안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시고 그래서 베지테리안 음식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얼마나 뭐냐 디스턴스 거리. 일단 두 번째 문서로 가셔서요. 뭘 물어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두 번째 문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미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가볼게요. I was wondering. wondering 동그라미 치세요. wondering이 뭐 동의어야? inquire about가 동의어가 되죠. 그러면서 vegetarian meals 여기 나왔네요. 거기에다 몇 번이라고 적어? 188번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189번 문제 분석해 보시면요. What type of room? 친구, friend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제 친구 찾으러 가자. earlier. 그래서 두 번째 문서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부터 뭘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친구를 찾으러 가도록 하죠. 그랬더니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자, we have a close friend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 stayed in this room 그랬습니다. 어떤 룸에서 머물렀느냐? in this room을 찾아야 돼요. this가 뭔지를 찾아야 돼. 이 상태로는 못 찾으니까 위에 두 줄을 더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 hoping you will be able to accommodate the request. request가 뭐였는데? request가 뭐였냐면 방 바꿔달라는 거였잖아. 그런데 그 방 왜 바꿔달래? 친구가 묵었던 방이래잖아. 그럼 친구가 묵었던 방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테라스룸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190번 속어법입니다. 자, not question이고요. 두 번째 문서 가서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er wife가 이제 vegetarian이다. 이건 이미 찾았거든. 자, 그리고 나면은 New Orleans 밑줄 치시고요. upgrade room. 요것도 찾아놓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러고 first day sightseeing. 즉 B 아니면 D가 걸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오랜도와 그 다음에 뭘 찾으러 갈 거야? sightseeing을 찾으러 가죠. 둘 중에 하나가 발견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뒤져보겠는데 지금부터 그 어디를 뒤질 거냐? 글쎄요. 그 I have been 첫 번째 줄부터 뒤져야지 뭐 이제 천천히. 그래서 whenever 됐고요. on my trip upgrade terrace. 자, 이것만 이게 지금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글쎄 with wife하고 동반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첫날에 사이트싱을 하겠다. 와이프는 찾았어. 이제 오랜도에서 와이프랑 같이 온다는 찾았다고. 그럼 이제 사이트싱을 하겠다를 찾아야 돼. 첫날 관광을 하겠다를 찾아야 되거든. 있어 없어? 나도 열심히 뒤지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자 없네요. 그래서 첫날 관광을 하겠다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오늘 답은 D가 되겠네요. not question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차분히 ABC들을 검색해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지워가면서 정답을 남기는 스타일로 풀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걸 이해하면서 내용을 엉켜서 전체적으로 뭐 이런 것도 말되고 저런 것도 말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오히려 벨벳 꼬이는 문제가 not question이에요. 그래서 not question을 연습만 하시면 점수가 바로 오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시작해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